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56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61일차입니다. 오늘 놓아버림이에요. 351페이지. 놓아버림 351페이지에 오늘은 이제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해서 기본 원리들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밑에서 6번째 줄 했는데 그 위에부터 하나인 개념부터 할게요. 네, 하나의 개념, 천식이라 부르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목구멍이나 가슴 속의 긴장 내지 조임이다. 그래서 같은 원리가 있어요. 궤양이나 다른 장애도 적용된다. 우리는 궤양을 느낄 수가 없다. 궤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가슴이 트는 듯하거나 찢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뭔가 감각을 느끼는데 감각을 느끼는 거지 궤양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궤양이라는 단어는 꼬리표이자 궤양이라는 단어도 꼬리표이자 프로그램이다. 궤양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이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감기 그러면 감기에 대한 꼬리표와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각각 달라요. 프로그래밍이. 저는 감기가 딱 오면 등이 으실으실하면서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을 듯한 으실으실한 그런 것들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싹 이제 코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서 머리도 이제 아파지고 뭐 이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이 된 게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궤양을 느낄 수는 없는데 궤양 가슴이 터지는 듯하고 찢어지는 듯한 감각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을 그래서 어, 자신의 경험에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런 가슴이 터지는 듯하고 찢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을 때 궤양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꼬리표를.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면서 자신의 경험에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런 경험에 자꾸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자마자 자신을 꼬리표를 붙여서 궤양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내 감각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나 궤양이야 하는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감각을 느끼는 거라는 거야. 내가 뭐다. 감기인데? 하면 감기 증상이 프로그램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콧물이 나고 막 그래도 거기에 이름 붙이고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콧물 나오다 마는 것이고. 그래서 어, 그런 프로그램에 동일시하고 통증이라는 단어조차 프로그램이다. 통증이라는 것도 통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증 자체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육체적 감각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냥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 그 감각도 의식 안에서 저렇게 하면 아플 거야 라는 거에 의식에서 아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에서는 못 느낀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의식에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규정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그것까지 뛰어넘을 정도까지의 의식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다양한 육체적 감각에 꼬리표나 이름 붙이는 일을 놓아버리면 자가 치유 과정이 한결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꼬리 붙였던 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이름도 놓아버리고, 자, 감각적인 것도 놓아버리면 그 치유 과정이 한결 빨라진다. 한결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의 꼬리표와 이름을 붙이는 대신, 그냥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놓아버릴 수 있다. 나는 화가 났어. 분노야.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그냥 느낌이 막 그랬죠. 화나기 직전, 화가 벌써 이미 올라온 건 표출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뭔가 막 화가 나기 직전에 뭐 꾸물꾸물 올라오는 이 부분을 에너지를 놓아버리라는 거죠. 감정, 화난다 이전에 느낌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느낌이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잘 잘라 놓으셨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몸에서 하는 것이 몸에서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느낌, 신념, 그쵸? 그 밑에 것도 다 마음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름 붙이고 형태와 이미지 보는 것조차도 마음속에 다 있는 건데, 이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 마음에서 생각, 감정 밑에 이면의 에너지, 느낌, 좋다, 안 좋다, 두 가지로 나누죠. 안 좋다. 안 좋은 그 느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슬플 때도 슬프기 직전의 그 느낌. 공부하다 보면 그 미세한 느낌들을 제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눈치가 아니라 그 눈치죠. 밖을 보는 건 눈치고 내면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거는 이건 또 각성된 거예요. 각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는 각성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놓아버리는 거. 느낌에서 내가 느낌에서 놓아버려야 돼요. 감정의 에너지를 알아차려서 포기하기 위해 감정의 에너지를 먼저 안 좋은 느낌이다. 좋은 느낌이다. 그래서 포기하기 위해 감정에 공포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는 없다. 감정에다가 공포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병의 치유. 그래서 이름과 어떤 느낌들이 안 좋을 때 먼저 놓아버려라라는 하신 거고, 많은 병의 치유는 이 의사의 경우는 동시에 앓고 있던 병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해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색인 카드로 병의 목록을 만들어 놓아야 했다. 50세일 때 아래의 모든 병을 동시에 알았다. 이 병을 동시에 알았대요. 편두통이 만성적으로 번번하게 나타났다. 편두통은 없어졌어요, 저도. 한 3, 40대, 30대 되게 편두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편두통이 저는 일하면서 하도 좋은 식품을 먹으면서 일단은 사라지고, 좀 사라졌는데, 보편적으로 편두통이 많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유스타키오간이 막혀 기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근시와 난시로 삼중 초점 렌즈를 처방받았다. 부비 감염과 호비루증과 알레르기가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피부염이 있었다. 통풍 발작이 있어서 차 트렁크에 지팡이를 넣고 다녀야 했고 식사에 제약을 받았다.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어서 식사에 제약을 받았다. 십이지장 궤양이 20년 동안 만성적으로 재발했고 어떤 의학 처방도 효과가 없었다. 궤양이 재발하면 그로 인해 췌장염 발작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위염과 위산, 과다, 간헐적 유문, 경련 증상이 있어서 식단에 제약을 받았다. 재발성 대장염이 있었다. 계실염으로 결장이 맹장염 같은 상태였다. 출혈이 있으면 입원해서 수혈을 받아야 했다. 이 간장 끝부분에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 몸이 그냥 이것저것 뭐 말이 아니네요, 이것도. 그쵸? 목에서 네 번째 경추의 위치가 잘못되어 관절염이 있었다. 점점 아파지는 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요추, 그쵸? 어, 저기, 목에서 그 경추 관절염이 문제가 있었는 거고, 요통 증후군으로 척추 지압 치료가 필요했다. 요통 증후군. 레이너 증후군으로 불리는 진동 장애가 있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까닭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조직이 죽는 궤저가 임박한 지경이었다. 그다음에 중년 증후군으로 손발이 차고 활력과 성욕을 잃었으며
우울증이 왔다. 척추 아래쪽의 모소낭포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기관지염과 만성기침으로 인해 두통과 척추, 부둥증, 요통, 증후군이 악화되었다. 땅굴 윤나무에 민감해, 덩쿨 윤나무에 민감해 매년 피부가 벗겨졌고 때로는 입원해야 했다. 무좀이 있었다. 호텔 방바닥에 무좀이 옵는다는 신념체계가 있었다. 비듬이 있었다. 비듬은 이발소에 가면 생긴다는 신념체계가 있었다. 호텔방도 못 가고, 그죠? 이발소에도 못 가고, 그다음에 하체 증후군이라는 연골염증이 있었다. 이거 완전 말도 안 해, 그쵸? 늑골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이 고통스럽게 부어오르는 드문 장애가 있었다. 드문 장애도 있어요. 희귀한 장애. 이와 잇몸에 문제가 있었다. 치아 아래쪽 주변에 뼈가 없었고 잇몸에 대해서는 수술을 권고받았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불균형 상태여서 신체 운동학으로 시험에 보면 에너지 체계 전체의 균형이 깨져 있으며 경락 전체가 약한 것으로 나왔다. 그렇죠? 전체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경락의 문제가 약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병들이 50세 때 아래의 모든 병들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예, 돌이켜보면 이런 몸이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재구실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각각의 장애로 인해 식단에 거듭 제약이 생겨 상추와 당근만이 가까스로 안전한 음식이었던 때가 있었다. 상추하고 당근만 드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11kg이 줄어 몸이 바싹 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당근하고 상추만 먹으면 11kg이 죽고 초췌해 보이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 몇이 저 몸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건 적도 있었는데 53쯤이면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짐작이었다. 영양 불균형도 생기고 당근하고 상추만 드셨어요. 그렇죠? 당시에 내심 의아했던 점은 이러했다. 고등교육을 받고 성공해 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실을 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 전문적 남성으로서 정신분석을 샅샅이 받고 수많은 양식의 요법도 거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육체적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업무량이 많기는 했지만 운동이나 창조적 활동의 비중도 그에 못지 않았다. 목수일, 벽돌 쌓기, 목공의 건축 디자인을 즐겼다. 더구나 영적인 삶에도 적극적이어서 업무 시간 전으로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했다. 서른에서 길게 열거한 기법들도 탐구했다. 자기체면, 자연식, 반사요법, 홍채진단, 극성요법, 확언, 유체이탈, 집단 집중 상담, 바디워크 요법, 이완법 등을 체험했다. 다양하게 또 체험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수의 기법과 치유 모임, 요법을 활용하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긴 목록의 병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기이한 역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믿기지 않을 만큼 긴 목록의 병은, 그렇죠? 치유 모임이나 요법을 다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계속 있었는 거예요. 또한 긴 목록의 병과 병에 따르는 끊임없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답은 대단히 강력한 의지인 듯했다. 강력한 의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도 그냥 생활은 한 거예요. 의지 덕분에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갔고 효과적으로 재구실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주로 감정이 그런 장애물이었다. 그런 의지력으로 어떤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된 채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근데 또 이제 감정이 또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억제하면 억제한 채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감정은 의지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감정은 억제를 해요. 억압을 시켜놔도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 회피해도 언젠가는 나온다. 어제도 어떤 젊은 친구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다 좋아하세요. 그냥 웃어요. 자기 웃상이래요. 울상이 아니라 웃상. 웃어요. 씨 웃어요. 그것도 참 타고난 거예요. 보면 씨 웃으니까 저절로 웃음이 쳐다보다 같이 웃음이 그냥 웃음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상이래요. 웃상인데 제가 의식 지도를 쫙 풀어주면서 저거 어디 너무 좋대요. 저 의식 막 저기 있는 게 여기 팀이 SNS에서 이제 연결돼서 들어온 친구인데 막 웃상이래. 어느 정도 자기 용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용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더라고. 웃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한 세 가지 기전이 있다. 그러니까 엄마는 좀 약간 그 회피하는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표출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어떤 형이냐 그 표출형이래. 그래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은 어떠냐 그랬더니 표출형이래. 아빠 닮아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억압이나 회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회피가 되게 심하죠. 해피가 웃고 있어요. 인상을 싹 웃고 있으면서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도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거나 아빠가 표출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웃고 있으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표출해서 감정을 딱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표출형일 때. 뭐 저도 표출형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표출이니까 어떻게 억압하지 회피하지 않은 거로 이제 기전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출형이죠. 억압해놨던 게 드디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뭔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제 된통 한 달 안 오더니만 한 달 동안 한 행위를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안 그런 척 하고 겉에서는 하는데 상황이 계속 생겨가지고 제가 가자소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뭐 마지막에는 그냥 막 뭐 아파가지고 그냥 막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로 막 이러니까 아유 얼마나 오기 싫으면 저럴까 싶어 내버려뒀는데 이제 그게 그대로 그래도 이제 기다려준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오면 왜 와야 되는지 알아. 안 오면 안 와도. 그냥 그 속에서 익숙하니까 안 온 게 편하죠. 안 듣는 게 편해요. 왜?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하던 대로 가. 고통을 즐기던 대로 그냥 즐기면 되니까. 좋아진 게 아니죠. 의식이 성장된 상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표출이 나중에 되고 이 감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십 년을 억압하고 참아도 나중에는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언제 나오는데 요번 생에서 억압하고 억압하고 억압하다가 다음 생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감정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되어야 돼. 내가 내 감정적인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지력으로도 억제된 채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얘기해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피가 되게 심한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울상이라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거는 지금 돈이 많이 남아있냐 어떠냐 이랬더니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으로 봤을 때 이제 200의 용기 수준으로 해서
막 모여 있거나 이게 빠져나가 모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돈에 대한 의식이 이 200 이하로 되어 있다.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200 넘는다 하더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자고 했는데 듣겠죠. 뭐 너무 좋아하던데. 그래서 요새 SNS로도 온 친구들, 온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SNS에서 왔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만나지 않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신통치가 않아.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뭔가를 더 안 하려고 하고 뒤에 빼는 게 있고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요 리더가 나오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해서 안 나오는 친구가 한 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집- 완전 집착의 끝판왕. 끝판왕님은 나와서 막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나오게 되는 본인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나와서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또 집중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감정은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가 해야 돼. 해소하지 않으면 언젠가 튀어나오게 된다. 과학의 이상은 과학, 부와 의식, 의식은 과학이에요. 그렇죠?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 이상은 객관성이다. 과학의 이상은 객관성인데 객관적이란 감정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다 주관적이거든요. 나의 생각, 신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럼 객관적인 것 같죠. 모든 것들은 주관이다.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관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거. 그래서 객관적이란 감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료 현장과 과학 연구에서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제해야 했다. 감정을 억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 그래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했던 임상 실무는 특히 감정을 극도로 억제해야 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끝이 없어 보였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수그러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깊은 연민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다 보니 감정 억제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억제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 억제한 감정에서 오는 압력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커졌고 이로 인해 병이 다양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밥솥에 그냥 압이 꽉 차다 보면 나중에 막 치카치카 하면서 이거는 딱 터지게 돼 있잖아요. 칙 하고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압력밥솥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카치카 하다가 표출이 돼 버리는 건데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표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로 막 각성하고 스탑하지 않으면 이 감정적인 게 분노가 탁 올라왔다가 스탑하지 않으면 막 약한 쪽으로 막 가죠. 높은 데로 가면 또 얻어맞는 거 뻔히 알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이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낮은 게. 그래서 이런 억압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냥 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수그러지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 감정을 극도로 억제하는 그런 상태에서 심각하죠. 그래서 깊은 연민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다가 보니까 진짜 깊은 연민으로 공감을 하다 보니까 감정 억제 상태가 더욱 그죠 심각해졌다 그랬잖아요. 공감하다 보니까 내 거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환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내 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들을 공감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요 되게 차가운 경우도 많고 핵심적인 거로만 막 듣고 왜냐면 의사 선생님도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는 괜찮아.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신경과 정신병동을 뉴욕에서 차렸는데 엄청 줄 섰다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마음에서 뭐 다 해결이 되신 분이라서 들으면 되는데 보면은 보는 순간 사랑으로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은 왜 환자가 됐어요? 죄책감에 30에서 환자가 된 거잖아요.
30 죄책감이.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에 환자가 되어 있으니 자기를 자학을 한 거잖아요. 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위로받고도 싶고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위로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제가 고관절이 조금 아프단 말이에요. 약간 제가 오늘도 또 이제 가서 또 이제 또 치료는 받고 치유는 해야 되고, 마음에서 치유가 돼야 되고, 몸은 치료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제가 이제 집에서 잘 이렇게 해서 해갖고 와서 괜찮게 딱 왔는데, 뭔가 잘못 이렇게 살짝 삐끗하다가 몸이 이제 약간 그 안 좋아진 거예요. 차에서 자다가 있잖아요. 왔는데, 아픈 거, 하는데, 딸이 반응을 얼마나 리얼하게 아프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제가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야, 저 소리를 들으려고 이러는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왜 움직이다 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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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잖아요. 야, 우리 엄마가 했던 소리인데 이런 소리 하면서 있잖아요. 엄마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게 관심 받으려고 했었던 막 그런 것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몸이 이제 망가지고 결국 몸을 안 낫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낫게 해야죠. 좀 약간 삐뚤게 잘못했던 건 바로 잡아야 되고 그 이면에 몸은 또 삐뚤어진 건 바로 잡아야 되지만 마음에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거는 또 찾아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뭔가 자꾸 관심 받고 뭔가 이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책감으로 자꾸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하소연 듣고 감정적인 부분이 또 막 되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완전 감정 억제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제된 감정에서 억제돼서 참고 참다 보면 얼굴에 인상이 나오죠. 꽉 참는 게 얼굴에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있는 건데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더 좋아요. 그때. 그쵸? 찡그린 거보다 웃는 게 더 나으니까 억제된 감정에서 오는 압력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커졌고 이로 인해서 병이 다양해지는 것이 분명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꾹꾹꾹꾹꾹 참다 보면은 병이 다양하게 이제 별의별 병이 나오는 거야. 기존 또 유전적으로 나는 우리 집안은 이런 게 약해라고 하는 거에 그게 이제 우리 집안은 이런 게 약해. 근데 그 들은 게 있잖아요. 믿은 게 있잖아요. 아, 위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아. 그럼 그쪽으로 또 그대로 이제 약해지는 쪽으로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쪽으로 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거는 감정은 표출, 억압, 회피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정은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할 곳이 있나요? 소리 지른다고 해소가 되나요? 일시적인 해소는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거를 감정을 해결하는 수업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조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끝까지 마음을 관통해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아져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부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각성하라고 그러셨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빛이 모든 게 빛이지. 어제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 의식으로 있을 땐 빛으로 보이는구나. 저게 마음으로 있을 때 아이고 저거는 왜 저래 그러고 있으면 마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저거 이렇게 아우 쬐끔해 커. 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사는 거. 내가 의식으로 다 각성이 돼 있을 때 다 빛으로 보이는 빛으로. 빛으로 보이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되시고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을 하고 2월 20, 2월 15일, 16일 날 네,
태교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아빠도 태교를 해야 돼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정형님. 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